그러면 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아는 이유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다 알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된 건 일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실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사실관계를 알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는 특정한 사실관계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특정한 사실관계. 그래서 그또 개괄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 한 거지 모든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역사가가 자기가 선택한 이런 기록들의 특정한 역사를 대조를 해서 그 사실성을 밝히고 그들 사이의 역사적 연관성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실이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사실을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한 것이 사실인지 다른 역사 자료와 대조를 해서 그것들의 연관성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강 유역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해서 한강 유역에 있는 그 퇴적층, 그죠? 매립지에 쌀의 잔재가 넓게 퍼져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한강 유역에서는 쌀을 주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라는 거죠. 역사가가 아닌 일반인은 그러면 왜 그 역사를 갖다가 공부해야 되는지. 일반인은 또 뭐 특정한 사실관계를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인은 자신의 뿌리를 찾아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풀고 싶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왔는지, 내가 한민족이라는데 한민족은 어디로 왔는지, 아니면 나의 조상은 무엇인지, 그죠?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러한 의문을 풀고 싶은 게 역사를 아는.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는 조상을 알아야 되고, 그죠? 지금의 한국을 알기 위해서는 뭐 조선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나의 선조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갔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어느 정도 풀렸다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오늘날 그 개인이나 사회가 당면한 상황,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형성된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본주의다. 그럼 자본주의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처음부터 자본주의였는지, 아니면은 봉건제가 자본주의로 변해됐는지, 이런 거죠. 빈부격차가 심했는데, 빈부격차는 원래부터, 옛날 때부터 빈부격차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자본주의에 와서 이것이 악화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빈부의 격차,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본다. 왜냐하면 과거를 추적해가지고 빈부격차의 원인을 그 인과관계를 밝혀냈다면 오늘날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과거를 확인해 보니까 과거에도 빈부격차는 있었지만 자본주의가 와서 엄청난 빈부격차가 생겼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 그죠? 이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 인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자본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현재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다면 과거의 선조들은 예를 들어서 봉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혹은 과거의 노예들은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와 같이 과거의 선조들이 특정 상황에서 어떤 판단과 대응했는지를 파악해서 그러한 판단 법칙, 행동 법칙을 파악해서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신말을 얻게 것입니다. 과거의 노예가 자기 자신이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그 실천, 그러한 그 행동 방식이
오늘날 노동자들이 이 자본가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천 방식과 내용은 틀리지만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그 지배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그러한 대응 방식, 그죠? 그러한 대응 법칙, 피지배 계급이 지배 계급에 맞서는 방법, 이러한 거는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혜와 실마리를 얻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역사를 공부할 때는 어떤 사실이 언제 일어났냐 이런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자본제, 역사는 이렇게 발전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원시 공산제가 어떻게 발생했고 근데 왜 그게 붕괴되고 노예제로 바뀌었는지, 노예제가 어떻게 발생했는데 왜 농내제 봉건제로 바뀌었는지, 오늘날 자본주의가 왜 봉건주의에서 나왔는지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역사 발전의 법칙을 파악하지만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사회주의로 변할 가능성은 뭔지, 어떤 사회가 질적으로 변화되는 계기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의 원인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은 다 잊어버리죠.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은 아마 그 뭐 하루만 지나도 아니면 몇 년만 지나면 줄거리만 남고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애운다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선조들이 어떤 문제 해결했던 접근 방식, 이 접근 방식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이해를 하면 그러한 유사성을 오늘날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 접근 방식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체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싸우면은 손해다. 이런 걸 배웠겠죠. 칼을 든 사람이 대포를 든 사람하고 전쟁을 하면 손해다. 그렇죠? 마야 문명이 더 높은 문명에, 서구 문명에 망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약자는 강자에게 섣불리 싸웠다가는 패배한다. 이런 걸 우리가 배운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거를 깨닫고, 그러면 내가 약자라면 강자하고 싸우려면 섣불리 싸우면 안 되고 강자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과거의 노예들은 약자이지만 강자인 노예주와 어떻게 싸웠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문제 해결 방식을 배우고,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을 배우면 그 방식은 오늘날 문제 해결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응용되고 체득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실천적인 역사 공부는 다양한 과제, 과거의 과제에 대한 다양한 선조들의 대응 방법을 이해하고 그 선조들의 판단과 실천 방식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걸 연습해서 하나의 모델에서 오늘날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현실이라면 시행착오를 통해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되지만 과거 역사적 난제에 대한 선조의 대응이나 나의 가설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현실의 희생 없이 이런 실천 훈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쥐하고 고양이 있다면은 쥐가 고양이에게 대들면은, 도망가지 않고 대들면은 고양이한테 잡아먹히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쥐는 감히 고양이한테 달라들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때 쥐가 고양이한테 달라들 때는 막대한 희생을 치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가 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이 미국하고 전쟁을 한다 할 때 세계사에서 약자와 강자의 투쟁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전면적인 전쟁보다는 타협으로 나가겠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희생 없이도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다. 판단과 실천의 연습을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가 역사에서 만나는 영웅은 우리가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든 사람이다. 그리고 역사에서 나온 전쟁이라든가 대사건도 역시 평생 한 번 보기 힘든 사건이에요. 근데 책은 역사는 수천 년을 다루기 때문에 책 속에는 수천 년의 영웅, 수천 명의 영웅이나 아주 수백 번의 대사건, 그리고 수백 명의 천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천재들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파헤쳐오고 어떤 난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그리고 영웅은 또 그런 어려운 점에서 어떠한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돌파했는지, 그리고 약소 민족이 이 강한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를 지켜내는지, 이러한 경험들을 평생에 한 번 하기도 힘든데 기록된 역사에서는 작게는 수십 번, 수백 번 있기 때문에 그런 생존 법칙, 그죠? 그런 생존 법칙과 문제 해결 능력, 이러한 경험을 배우면서 오늘날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과거를 배우는 것은 오늘날 현재가 무엇인지, 그 현재의 본질을 깨닫고 현재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